밤에 스마트폰을 떨어뜨려 본 분 계신가요? 밤에 왜 우리는 스마트폰을 떨어뜨릴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70세 혹 80세가 넘어서 손목에 힘이 없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인데 왜 스마트폰을 떨어뜨릴까요? 다른 이유는 스마트폰에 중독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은 밤이 되면 수면을 촉진하는 세로토닌 호르몬이 나오죠. 그래서 밤에 졸립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을 보면 자꾸 컴퓨터를 보면 각성 호르몬이 나오죠. 글루탐산이나 도파민 같은 잠을 깨우는 오히려 각성 호르몬이 나옵니다. 그래서 계속 스마트폰을 하죠. 살 빼는 방법 3가지, 공부를 잘하는 비결 3가지, 가난한 사람의 2가지 특성, 이런 이야기 계속해서 이제 보게 되죠.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몸이 견딜 수 없으니까 폰을 떨어뜨리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왼손으로 봐서 그런가? 오른손으로 봐야지. 오른손으로 봐서 그런가? 왼손으로 봐야지. 두 손으로 봐야지. 이렇게 다시 핸드폰을 집어들죠. 왜 그렇죠? 중독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중독 중에 가장 무서운 게 바로 스마트폰 미디어 중독입니다. 미디어 중독은 마약과 같다고 하죠. 이런 마약과 같은 중독, 이것을 마약과 같은 충격을 주는 미디어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울 아산병원 정휴원 교수님은 미디어를 바로 끊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지 한번 영상 한번 보시죠. 결론적으로는 보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만들 때 엔지니어들이 사람의 도파민을 최대한 뽑아낼 수 있는 방향으로 A/B 테스트를 무한히 반복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중독을 시킬 수 있는 인터페이스가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그 인터페이스들이 또 경쟁을 거듭합니다. 예를 들어서 넷플릭스보다 유튜브가 더 짧고 자극적인 게 많았고, 그리고 유튜브보다 틱톡이 훨씬 더 짧고 자극적인 게 많았고, 이제 그 틱톡이 이제 올라오니까 유튜브는 이제 쇼츠를 만들고 인스타그램은 릴스를 만들었다고 해요. A/B 테스트라는 게 뭐예요? A/B 테스트는 인터페이스나 이런 것들을 만들 때 A 모델, B 모델을 만든 다음에 이제 불특정 다수한테 이게 어떤 사람들은 A를 보여주고 어떤 사람들은 B를 보여줘요. 예를 들어서 B의 체류 시간이 더 높고 사람들이 B를 더 많이 골랐다 그러면 A 파이프라인을 버리고 B로 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사용하는 페이스북이나 이런 SNS 어플리케이션은 무수히 회사들이 A/B 테스트를 반복을 해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더 오래 체류를 하게 만들고 또 광고를 보게 만들기 위해서 계속 이제 R&D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R&D를 하기 위한 또 심리학 하는 박사님들, 또 엔지니어들이 이제 또 같이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일반인은 당해낼 재간이 없는 거죠. 식품회사가 요새는 보면은 단맛, 짠맛, 그리고 기름맛 3가지를 다 섞어서 아주 맛있는, 그러니까 일반인이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정도의 굉장히 중독성이 강한 음식들을 초가공식품으로 내놓고 있는데 이런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결론적으로는 사람이 더 빠르게 더 도파민을 얻을 수 있는 어떤 합성 마약이랑 굉장히 비슷한 겁니다. 보시죠. 미디어, 쇼츠, 릴스, 틱톡 이런 것은 연구자들이 계속해서 어떻게 중독에 빠질까 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거죠. 중독은 사실 쾌감센터와 중독 회로와 관련이 있는데요. 김지용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쾌감센터에 중독 회로 혹 보상 회로가 있다고 하는데요. 한번 영상을 보시죠. 예전에 심리학사의 길이 남은 유명한 연구가 있어요. 이제 1954년에 캐나다의 맥길 대학교라고 하는 곳에서 쥐를 이용한 연구를 하던 도중에 좀 아주 우연히 놀라운 결과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쥐의 뇌에서 시상하부라는 곳에 전기 자극이 가게 됐더니 우연히 가게 됐는데 쥐가 그 전기 자극을 받았던 장소로 계속 돌아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거기서 어떤 쾌감을 얻었던 거예요. 쥐 뇌의 시상하부에 직접 자극을 줄 수 있는 지렛대를 개발했습니다. 쥐가 그걸 누르면은 자기 뇌에 자극이 가는 거예요. 쥐가 1시간 동안 7,000번씩 막 지렛대를 누르고 그러다가 이제 거품을 불면서 쓰러지기도 하고 갓 태어난 새끼 쥐들이 옆에 있어도 식음을 전폐하고 계속 그 지렛대를 눌렀다고 해요. 그러니까 쥐 뇌 속에 있는 쾌감센터라는 곳을 찾게 된 연구의 시작이고요. 그런 쾌감센터를 포함하는 중독회로 혹은 보상회로라고 부르는데요. 그런 보상회로는 사람의 뇌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든 간에 지나치게 우리가 일상에서 볼 수 없는 지나치게 큰 강렬한 쾌감을 주는 경험을 하게 되면 우리의 이 보상회로가 탁
작동을 하기 시작하고요. 보시죠. 쥐가 7,000번을 누르고 새끼를 돌보지도 않아 죽는 거. 이게 바로 중독이죠. 사람도 중독되면 똑같습니다. 자기 가족은 고사하고 자기 자신도 돌보지 않죠. 중독은 결국 뇌와 관련이 있는데요. 중독된 자녀의 뇌, 그리고 우리의 뇌는 어떨까요? 한번 영상을 보겠습니다. 한 정도 못 쓴다. 그럼 어떨 것 같아요? 계속 불안해서 하는 일에 집중 못할 것 같아요. 어떤 게 불안해요? 우선 이 환자는 크게 우울이나 불안같이 정신병리가 두드러지는 않는 환자인데도 불구하고 이 스마트폰에 의존하는 경향이 꽤 높은 편이었거든요. 뇌파를 측정해봤습니다. 눈앞의 쾌락을 절제하거나 미래 계획을 세울 때 주로 기능하는 전두엽 부위가 유난히 파랗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코를 기준으로 귀 앞에를 우리 전두엽으로 보는데 전두엽 기능이 현격하게 좀 낮죠. 전두엽은 딱 억제, 브레이크를 주는 기능을 하는데 이게 조금 낮아요. 이제 이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한번 스마트폰 빠져들면 거기서 이제 못 태어날 확률이 남들보다 높죠. 예. Easy to get that drug through the smartphone and through the internet. The more dopamine that's released and the faster it's released, the more likely we are to get addicted to that substance or that behavior. And that's how we get in this vicious cycle of addiction. And ultimately, it changes our brain. Social media is a drug, just like alcohol is a drug, just like nicotine is a drug. So 50, 100 years ago, doctors actually prescribed smoking to their patients because they didn't recognize that it was addictive, right? Now we look back at those ads and we can't believe it. You know, ads of doctors smoking, selling cigarettes. Yes, according to this survey, more doctors smoke Camels than any other cigarette. We say to ourselves, how come they didn't realize? I think 50 or 100 years from now, we're going to look back at smartphones and we're going to be horrified that we gave them to children, right? That there were no restrictions on them. 보겠습니다. 중독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미디어는 줄이는 것이 아니라 안 보는 게 상책이죠. 이렇게 좋은 콘텐츠는 봐도 됩니다. 그런데 마약성 룰렛 같은 카지노의 슬롯머신 같은 이런 쇼츠나 릴스나 틱톡은 더욱 우리가 멀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뇌가 망가지고 우리 몸이 망가지는 것이죠.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우리 자녀를 보호하면 좋겠습니다.